네, 반갑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괜찮게 끝났어요. 그죠? 물론 하락 출발을 했죠. 하락 출발했다가 받아 올리면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5예요. 나스닥은 플러스 0.36, S&P 500은 플러스 0.04.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 대체적으로 이제 방산주나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어서, 괜찮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주변 국가들 막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주변에 있는 석유, 부국이라고 그러죠. 네. 돈이 많은 국가들, 석유로 인해서 부자가 된 국가들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그 계산은 왜 그러느냐? 야, 전쟁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니? 미국한테 빨리 좀 끝내라. 협상해라. 이란하고 전쟁 좀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얘기해 줄 것이다. 왜냐면 걔네들은 미국의 우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석인 것 때문에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다. 대기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때리고 있죠. 중요한 건 계속 때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뭐 4주 또는 그 이상도 얘기할 수 있다.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라크 때와 다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급락하고 나서 아예 그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독일 지수는 1%대 하락 마감 시작했다가 2.4에서 끝났고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죠. 영국도 1% 안짝에서 시작했는데 1% 넘어서 끝났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왜 이러냐면 가스, 유가 이쪽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충격 없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은 사실 충격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전쟁 국면이 있다. 오케이. 끝이에요. 중동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유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태 됩니다. 그건 니네 문제고, 오히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서 이제 목줄을 잡힌 게 이제 아시아 국가, 유럽 이런 쪽으로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애매해지는 공간이고, 미국은 그게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처럼 물론 그때는 미국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근데 이거는 기름만 가지고 한다. 그럼 당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어쨌건 내용은 되게 오늘 간단하니까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란 공격에도 보합권으로 혼자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란 전쟁은 불확실성 제거일 뿐 나스닥은 강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강력한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혼자로 마감했다. 일단 초반에는 빠졌다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일본 증시도 그랬거든요.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끝났고, 뭐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럼프 지상군 울렁증 없다.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란의 지상군 투입을 아직 안 했다. 앞으로도 할 수도 있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두고 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주말 동안에 일단 전면전에 돌입을 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한 것은 맞아요. 금값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며칠 지나면서 많이 희석이 됐죠. 전쟁이 요즘은 현대전이기 때문에 빠르게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역시 이게 빠르게 끝나지 않고 길어진다면 이 우려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장 상황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불확실성 제거. 야, 전쟁 날 것 같았는데 나버렸네. 끝났네.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들이 오는 거 아니냐, 저가 매수를 통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초반에는 역시 불확실성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초반에는 일단 떨어져서 시작하겠죠. 미국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떨어져서 시작하는 건 떨어져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수급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네, 계속해서 매도가 떨어질 것이냐, 또 그것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받아주긴 하는데 여기서 또 분열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동향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쟁의 양상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 요소보다는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느냐, 유가는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장중 12% 넘게 급등하다가 마감 무렵에 6%로 수준까지 상승을 축소했다. 급하게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진 형태로 간 거죠. 자, 천연가스는 엄청 많이 올랐어. 한 30% 정도 넘게 올라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8주간의 유가급, 2주간의 유가급등은 미국 소비자나 연준에게 금리 정책 영향을 안 주겠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유가가 오른다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란을 그 전에 항복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당장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방산 인공지능, 그 다음에 5% 넘게 올랐다. 팔란티어죠.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픽도 막 이번에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클로드, 그런 얘기가 있긴 했고요.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은 5%째였다가 5% 상승했었는데 3%대로 조금 내렸네요.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변동성 지수가 조금 증가를 하긴 했고,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일단은 53%로 반영이 됐네요. 4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동결 확률은 높아졌다라는 부분. 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고 대체적인 종목군들은 대부분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테슬라는 상승했지만 알파벳은 1% 넘게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변동폭 자체도 크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상황들이 이제 연결되면 괜찮은 건가? 우리도 그렇게 될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미국도 대형 기술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아 그러고 올라간다면 증시가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밑에서 사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요. 자, 이란 사태에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유가, 천연가스가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주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자, 이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일단 기름값이 올라간다. 이란이 노리는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어라. 이렇게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 멈춰라. 석유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네 원하는 게 뭐냐? 네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뭐 명분은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격을 받은 주변 국가들은 열받아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이란을 공격해야 되겠다. 우리도 참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중동 전쟁으로 번진다 이렇게 있는데 이란 혼자서 이 모든 국가를 다 공격해서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더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막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이쪽으로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천연가스 4월물 선물이죠. 천연가스 선물 4월물은 가격이 35% 폭등했다. 그 다음에 원유
뿐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도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유 섹터나 대체 에너지 또는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맞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이고,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그 발전소,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얘네들도 지금 열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얘네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는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과 추가 대규모 공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네,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울렁증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직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조차 시작 안 했다.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어제 1시에 원래 한다고 했었는데, 네, 늦장쟁이 트럼프가 늦게 나오면서, 네, 시간이 더 늦게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네, 그 인터뷰에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더 큰 공격을 할 것이다. 네, 전쟁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일단은, 네, 부담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잘 나가던 코스피 이란 변수의 휘청일 것인가? 요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시장 잘 나갔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이 2주 이내에 마무리되면 영향은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일평균 5천억 순매도, 개인은 일평균 8천억 매수. 일단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환율은 단기적으로 1480원까지 상승 압력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하게 이야기들 많이 해놨네요. 자, 전쟁이 일단은 짧게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비축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요소는 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써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곳간에다가 쌀을 잔뜩 비치를 해놨어. 근데 가뭄이 생각보다 오래된다면, 곳간에 있는 쌀을 다 먹고 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제 휴일이 길어가지고 조금 피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단기적 조정의 출발은 일단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 출발을 하는데 요걸 받아서 올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멈추느냐, 또 하락했다라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수급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라고 딱히 야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시장 상황과 수급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야 될 것 같다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정유 섹터나 이렇게 관련 종목들, 방산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은 맞다. 네, 왜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일단 떨어졌다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받아주지 않겠느냐, 저점에서 잡아주지 않겠느냐. 이 바이더딥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주가 조정이 나타날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시장 안 빠질 거예요. 왜요? 개인들이 밑에 더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믿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믿고 있어. 아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도 개인들이 사줄 거예요. 네, 열심히 들어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조금 저거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기업이 뭐 펀더멘탈이나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뭐 단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 없어가 아니라 개인들이 사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석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죠. 네, 근데 뭐 개인들이 사는 이유도 기업들이 좋아진다, 뭐 간다, 이런 부분이라고 상관없는데, 네, 포모다 이렇게 되면은 애매한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흩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게 이렇게 분산이 돼버리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셔야지 돼요. 자, 지금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21조를 팔아먹었다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한 매도이기 때문에 더 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이 가장 아마 오전장이 되겠죠. 오늘이 가장 변동성이 좀 심할 거 생각되고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얘네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조정받아 라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갈 길을 계속 간다, 모르겠다, 떨어지면 더 사버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 올릴 건지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일단 요런 식으로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팩트는 이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더 세게 공격할 것이다, 지상군도 투입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이 들어가게 되면 장기전으로 들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되어 있고 유가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방산주 올라갔다는 부분들, 요 정도는 맞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주가는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딱 거기까지만 보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도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뭐 등등등의 이런 부분들은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측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응의 영역,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좀 보고 다시 또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자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